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말고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게 뭐가 있을까? 베트남에 가서 정말 느낀 건데 노점상도 아니고 행랑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랑. 노점상도 굉장히 많지만 행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행랑으로 파시는 분들의 주 메뉴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과일, 오징어, 마른 오징어, 베트남식 빵, 그 다음에 뭐 간식, 뭐 튀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베트남만의 그 야채와 뭐 어묵 같은 게 하여튼 뭐 섞여가지고 있는 간식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파는데 행량으로 파시는 분들이요. 근데 뭐 담배도 파시고 복권도 파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행량으로 파시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행량으로 파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일단 상가에 있으신 분도 싫어하시고 뭐 손님들도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고 근데 베트남은 그러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이나 모자 판매점, 신발 판매점 이런 곳에서 겹쳐 팔지 않더라는 거예요. 편의점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같은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의 같은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게 규모도 차이는 분명히 나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러나 상품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려고 해도 이곳은 주로 샌들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곳이 있고 이곳은 운동화를 좀 개체수가 좀 많고 운동화가 주력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 있고 이곳은 쪼리가 주력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운동화도 있습니다. 운동화도 있기는 하지만 운동화의 개체수가 좀 적고 쪼리의 개체수가 확연히 들어가죠. 근데 우리의 신발 가게를 가보십시오. 전부 다 팔죠. 안전화, 실내화, 고무신, 아동화 모든 걸 다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발 가게들은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의 특화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과일 이야기인데 이 과일 이야기가 3000% 갖다 다시 온 이유는 이 과일을 행량으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상점들은 뭐 술집이 됐든 뭐 밥집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 음식 갖고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근데 베트남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술집이어도 사람이 많은 뭐 여행자 거리, 쉽게 얘기하면 이태원 같은 곳에 행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강매를 하거나 찐따를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구매를 해서 이걸 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상점 주인들께서 말리거나 뭐 싫어하거나 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런 말이 전혀 없대라는 겁니다. 당연히 쓰레기가 남죠. 쓰레기까지 치워주니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거 참 이런 게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저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나는 세금 내고 가게에서 영업하는데 저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행량으로 장사한다. 그거는 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말 문화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차이.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되는데 이런 문화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전 낙수효과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누가 어떤 대통령님께서 낙수효과 노래를 부르셔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낙수효과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좀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좀 배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낙수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낙수효과의 이미지는 많이 퇴색이 되는 통에 굉장히 저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단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하고요. 과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일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개구리 튀김을 먹으러 갔던 식당에 행랑으로 과일과 메추리알을 팔러 오신 분이 오셨던 겁니다. 근데 과일을 자세히 보시면 과일 안에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맛하고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렁을 먹으러 갔던 집에서도 똑같이 행랑이 오셔서 과일을 팔고 갔는데 저 과일의 이름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파인애플인데 파인애플을 예술적으로 잘라놨죠. 근데 파인애플에 잘 보시면 소금이 찍혀 있습니다. 파인애플만큼은 한국에서 먹는 거나 베트남에서 먹는 게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파인애플에도 소금을 찍어 먹더라고요. 여기는 여행자 거리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이태원 거리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 음식이 반입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 과일들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과일도 있고 한국에서 보던 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과일들 치고 맛있는 과일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입맛과 정서가 안 맞는 과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과가 참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식감과 즙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딸기같이 씨가 빠바바바박 박혀있는데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두리안 생각보다 벗기기 힘들고요. 은행만큼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맛도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별로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한번 이렇게 눌러봐. 눌러. 아유 좀 눌러봐. 아니 이게 이렇게 그냥 꾹꾹 찔러봐. 먹어. 다른 거 먹어. 이거 말고 또 뭐 있는데? 자기야. 어이 맛있다. 자기야. 누나 말고 이게 싼 거잖아. 너 냄새 나는 건데 이거도.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번여지? 뭐? 아 이게 번여. 또리안. 아 로디안. 또. 또 두리안. 아 두리안은 나 처음 먹어봐. 아 맛있다. 베트남엔 과수원을 관광 상품화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도 체험 문화가 있지만 베트남에는 체험뿐만이 아니라 관광, 먹거리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관광 상품화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어? 저기랑 똑같이 생긴 거기 물컹물컹한 게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뭘 이건 나. 익었나? 이거 냄새 안 나고 맛 괜찮아. 먹어. 냄새 안 나. 이거 맛 괜찮다. 이 과일의 이름은 버녀지입니다. 두리안보다는 냄새도 덜 나고 맛도 좀 덜 역하긴 하지만 그닥 맛이 있다고 한국 사람 입맛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대 과일인데 불구하고 식감은 생크림 케이크처럼 굉장히 부드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입맛에는 맛은 없더라고요. 이름은 롱안이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껍질이 조금 단단하고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생긴 거는 포도하고 비슷하긴 하나 맛은 포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차갑게 먹으니까 이거의 맛은 덜 익은 참외, 덜 익은 메론 그런 맛. 과일에 찍어 먹는 소금이기 때문에 과일 가게에서 팔겠지만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라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고루 섞어서 반죽에다가 구워서 먹는 길거리 음식이 있더라고요. 나름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친구 와이프는 과일 주스보다는 밍크차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밍크차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맛도 다양하고. 그래서 밍크차를 먹으러 밍크차를 파는 곳에 갔더니 웬 여성분께서 사진을 엄청 찍고 계시더라고요. SNS에 올릴 것처럼. 우리로 따질 것 같으면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에 간 것처럼 사진을 엄청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베트남에서는 밍크차가 대세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